네, 반갑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투매가 조금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죠. 원래는 이제 투매가 나왔다 그러면은 다음날까지 한번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용잔고도 굉장히 많았고 또 낙폭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증시 상황들이 또 반등적으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쨌건 투매는 너무 과하다, 또는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이런 식의 느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의 경계심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오늘 상승 반전이 하락에 대한 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들이 이제 오후에 더 강해질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추가 반등이 만약에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평선 데드크로스도 안 나올 테고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 일단은 우리는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하시던 거 그냥 계속 이어가시면서 종목들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추가 반등이 강하지 않고 옆으로 서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내려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변동성에 대한 밴드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점과 고점대를 연결해 가지고요,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포지션을 이용한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가지고 계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지지권대 그 부분 확인하시면서 유지하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변동성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에 대한 확인 이후에 상황들을 전환시켜 가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될 이유는 없겠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일단은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밑에서 바로 더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또 아침에 올라온 상태에서 밑으로 처박히는 것이 아니고, 그거 받아가지고 바로 반등시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거나 그러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일단 더 바라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시장 상황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황 먼저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어제 4%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대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아래꼬리 윗꼬리 달려있기 때문에 아직 방향성 결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옆으로 이렇게 서주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 이렇게 멈춘다고 해도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오늘 이렇게 멈추려면 추가 상승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83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서서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를 막아줘야지만이 추가적인 하락 또는 횡보 이런 부분들이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 모습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조정권대에 대한 어떤 영향을 아직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은 이제 낙폭이 크게 나온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인데, 이 부분을 확 살릴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모습이죠. 이거는 지난 6월 달에 나타난 이 큰 음봉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 캔들의 패턴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같은 경우도 이제 낙폭의 거의 절반 정도를 회복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6월 15일 날 마이너스 7%가 하락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날이죠. 네, 그 다음 날 플러스 6%까지 주가를 상승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많이 내려간 만큼 또 많이 올라와 주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움직여 버리게 되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조금 약한 흐름을 보이게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올리지 못한다라면 내일이라도 올려놔야지만이 시장이 조금 더 편안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더 마찬가지겠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음봉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마찬가지죠. 이제 더 위로 올라서거나 아니면 유지가 되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이 반등이 좀 약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분봉 상황을 좀 보시면은요, 아침에 상승 흐름이 계속 진행됐었죠. 그러면서 종목도 같이 끌고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도 포인트 진행되면서 주가가 쭉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 하면서 오늘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인데, 이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 유지가 되면은 괜찮아요. 상관이 전혀 없는 모습인데, 이 저점을 지켜주지 못한 상태에서 더 밀린다거나 또는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되더라도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적인 상승이나 지켜주는 모양새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약간의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밴드를 어떻게 정하시면 되냐면, 아래쪽 지지가 어디에 있느냐, 위쪽 저항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만 보시면 되거든요. 아래쪽 지지는 여기에요. 2300포인트, 위쪽은 2400이죠.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 여기를 이제 트레이딩 매매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지지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을 때 매수, 위쪽에 있을 때 매도,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보통 이제 투매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달라붙어가지고 횡보가 나오는 시점에서는요, 이런 박스 매매가 조금 길게 갑니다. 주가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조금, 네,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일단은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2400포인트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려준다. 그러면 이 이격도가 해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추세를 이어간다는 어떤 느낌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전략들은요, 주가가 음봉을 떨어지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양봉을 통해서 2400을 넘어가지 않더라도 현재 구간대 위쪽으로 또는 그 근처에서 계속 움직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뭔가 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게 된다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뭐 좀 들어가 볼까, 뭐 며칠 관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는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종합주가지수가 잘 못 가게 되면 코스닥이 더 잘 가는 형태의 모습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개별주적인 움직임들은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은 불확실성이지만 일단은 기술주나 이런 쪽에서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쪽으로 몰려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코스피, 대형주 이런 위주의 어떤 포지션들보다는 이렇게 개별주 위주의 그런 대응 전략들이 더 유효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일단 이참을 통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이야 뭐 변화가 조금 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그런 거 없이 맹목적으로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넘어진 김에 쉬어가든 아니면은 뭐 그냥 핑계거리 삼아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태에서 매도를 잡아가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든지 간에 일단은 네,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이 옆으로 선다거나 이렇게 횡보나 이런 식의 모양새를 소극적으로 만들게 된다면 주가는 일단 그렇게 좀 흘러가면서 코스닥 쪽으로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주들은 그렇게 되면 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 중소형주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동에 잠깐 살펴보면은요, 외국인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은 오늘은 이제 기관 쪽 매매가 네, 순매도에서 다시 확장되는 형태 모습을 가고 있는데 오늘의 주범은 뭐 투신이겠네요. 투신.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어제 매수 많이 해줬는데 오늘 투신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 생각되니까 팔아먹는 개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모양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어서 이게 뭐 큰 변화를 준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일단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데미지가 쌓일 수 있는, 즉 누적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또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고려하시면 뭐 특별히 수급에서는 뭐 볼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쪽에서는 살짝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플러스가 진행되고 있고 그 연기금, 이 연기금까지도 순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바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시장 중소형 개별주들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장세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은 왜 안 가지? 네, 그러실 수 있겠는데 때가 되면 다 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 투매에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게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뭐 투매가 나왔어도 이게 상황에 따라서 더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다음날 캔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은 이제 감을 좀 잡아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기회를 엿보는 것이다. 그리고 당장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공략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어떤 걸 사고 팔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11시 22분 자료 보도록 합니다. 일단 기관들 쪽에서 보면은 DB하이텍, 네, 모양 좋네요. 네, 많이 올랐고요. SK바이오팜,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SK 관련주들 많이들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KB금융, 역시 뭐 은행주들인데 어제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저점권에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관련주들, SM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엔터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하반기에 이제 빅히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카오 게임즈 뭐 등등 남아있는 것들,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을 타고 움직이게 되면 괜찮은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정도는 이제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이닉스 추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닉스 혹시라도 갖고 계시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 또는 이제 비중 축소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삼성전자는 가지만 하이닉스는 못 간다. 이것은 이제 경기 회복에 물론 반도체가 들어가지만 이 업종이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다른 쪽도 같이 나오고 있느냐.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생기로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뭐 신규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따른 전반적인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쪽에도 지금 삼성 현대차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뭐 이렇게 되니까 반도체에만 집중되어 있는 하이닉스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이제는 뭐 상승이 진행이 되려면 뭔가 좀 더 다른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조정에 대한 양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는 뭐 매수 따라 들어가시는 건 안 좋겠죠? 네, 그리고 이게 투매를 이유로 해서 더 빠지게 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각별히 더 많이 주의를 하셔야지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됐고, 카카오 같은 경우 어제도 올랐는데 이거는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한다, 홀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네, 아직 이격도에 대한 부분들이 다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현대차는 오늘 그래도 민감주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민감주 위주의 증시 상황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거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순 매수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LG전자. LG전자가 진짜 좋은데요. 네, 추세가 정말 좋아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한번 욕심내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SK케미칼 뭐 이런 쪽으로, 녹십자 요즘에 추세 좋았죠? 네, 이런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됐고요. CJ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CJ는 이게 반등이 단기간에 추가 상승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증시가 안 좋아야지만이 추가 상승이 나갑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더 심각해졌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어제 그 관점에서 본다면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죠. 뭔가 좀 더 강화된 듯한 느낌은 있었지만 특별히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시젠 같은 종목들의 이제 단기 상승 이후 들어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외적으로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대신에 외국인들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를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어서 약간은 뭐랄까 경기 민감주 섹터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인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중시험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흐름이 나쁘지 않고 괜찮기 때문에 유지를 잘 해주시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장에 어떤 그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네, 어떻게 움직이는,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응만 잘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정답은요, 투매에서는 어떻다고요? 네, 매도가 아니라 대기, 그리고 나서 투매의 진정 국면에서는 공격적인 매수, 그것이 정답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고요. 저는 마감시황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드시고요. 오후장에서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